안녕하세요. 아리즈나입니다. 소니 마크6 헤드폰 리뷰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는데요. 빠른 리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리뷰를 정확하게 해야죠. 이번에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가 무려 7년 만에 QN3로 바뀌었고요.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도 4개나 더 추가됐습니다. 설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 동작도 상당히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노캔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다 보니까 리뷰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일단 소니 1000X 모델들끼리 비교해보고요. 타사 제품들과의 비교 리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리뷰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디자인은 개선점 위주로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마크5가 디자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게 헤드밴더가 안 접혔었죠. 마크6는 마크5와 비슷한 디자인인데도 헤드밴드가 폴딩 되도록 개선되었네요. 덕분에 휴대용 파우치의 부피도 마크5보다 확실히 작아졌고요. 파우치가 원터치 방식으로 잠겨서 수납 과정도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마크5에서 휴대성이 불만이었던 분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겠네요. 디자인 마감도 마크5 대비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구석구석 메탈 컬러로 포인트를 준 디테일이 엿보이고요. 이어컵의 패널 라인이 없어진 유니바디 마감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이거 하나 차이로 마감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전원 버튼은 소음 제어 버튼과 촉각적으로 확실히 구분되도록 원형으로 바뀌었고요. 헤드폰 사용 중에 잘못 누르지 않도록 오목하게 들어간 디테일도 좋습니다. 착용감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는데요. 이어패드와 헤드밴드가 좀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만큼 압력을 잘 분산해서 장시간 착용 시에 부담을 줄여주죠. 이렇게 패드들이 두터워지면서도 무게도 거의 안 드러났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마크6가 이번에 가격이 60만원대까지 올라가는데요. 과연 그에 걸맞은 성능을 보여줄지가 모든 분들의 최대 관심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격만큼이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노이즈 캔슬링 평균 성능 수치가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모든 헤드폰을 통틀어서 제일 높네요. 물리적인 차음성까지 포함하는 전 대역 차음성은 기존의 업계 최고 수준 대비 3dB 이상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프로세서가 좋아지고 마이크도 더 많아진 만큼의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네요. 차음 성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마크6가 중음에서 최대 성능이 10dB이나 더 좋아졌습니다. 헤드폰이 발휘 가능한 최대 차음 성능은 마크5 대비 확실한 상위 호환이네요. 그 와중에 마크4가 초저음 차음 성능은 여전히 제일 좋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마크6가 저음부터 고음까지 전체적인 최대 차음성이 개선된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대중교통 같은 특정 상황 이외의 모든 환경에서 차음성이 마크6가 제일 좋네요. 차음성 이상으로 주변 소리 기능도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주변 소리 최대 단계에서 실제 주변 소리 크기를 거의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까지 좋아졌네요. 신형 칩과 추가 마이크의 위력이 주변 소리 기능에서도 크게 체감됩니다. 또 이번에는 자동 주변 사운드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고요. 타사 제품들의 적응형 주변 소리 기능처럼 주변 소리가 항상 일정한 크기로 느껴지도록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마크6는 그 기준 레벨을 사용자가 3단계로 직접 설정할 수 있어서 쓰기가 더 좋네요. 물론 주변 소리 기능의 소리 크기가 커지면 화이트 노이즈도 높아지는 약점이 생깁니다. 주변 소리 모드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신경 써있는 분들은 단계를 살짝 낮춰서 쓰시면 되고요. 노캔 모드에서의 화이트 노이즈도 살짝 높아졌지만 여전히 충분히 낮습니다.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외부 마이크들의 윈드 디플렉터 처리가 여전히 잘 되어 있고요. 실제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기존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마크5와 마찬가지로 바람 소리 감소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되네요.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이제 연결성과 통화 품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딜레이에 관련해서는 최신 2.0.2 펌웨어에서 저지연 모드가 추가되었는데요. 저지연 모드 자체는 기존에 있던 에리 오디오 모드와 동일합니다. 새로운 저지연 모드는 에리 오디오 연결을 변경할 때 페어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에리 오디오를 지원하는 소니 자사의 구형 폰에서는 저지연 모드 메뉴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지연 모드 메뉴가 열리는 삼성 갤럭시 폰에서도 딜레이를 추가로 테스트했습니다. 삼성폰은 화면 출력을 늦춰서 오디오 딜레이가 줄어든 것 같은 착시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지연 모드 자체는 기존의 에리 오디오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네요. 어떤 식으로든 에리 오디오로 연결하면 딜레이가 확실히 줄어들고요. 일반적인 다른 코덱들에서도 기존 제품들과 비슷하게 괜찮은 수준입니다. 무선 신호 강도는 기존 모델들보다는 약하게 측정되었는데요. 제 측정 기준으로 마이너스 50dB 이상이면 실제 환경에서 끊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크6 헤드폰은 BLE 연결에서도 신호 강도가 높아서 에리 오디오를 쓸 때 끊길 걱정도 확실히 덜하네요. 통화 품질은 마크5 대비 주변 소음을 더 잘 억제하면서 목소리 크기는 더 커졌는데요. AI 신호 처리가 복잡하게 적용돼서 그런지 목소리 음질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소음이 큰 환경에서 목소리의 왜곡과 노이즈가 느껴지네요. 의사소통 자체는 원활하게 잘 되는데 목소리 음질이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소니 마크6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마크5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마크4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마크6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마크5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마크4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마크6는 마크5에서 처음 도입된 30mm 드라이버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로는 보이스 코일을 감는 보빈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진동판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중고음 재생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실제로 기존 모델들 대비 소리에서 가장 큰 차이가 중고음에서 나타나는데요. 기존 1000X 모델들은 중고음이 약해서 보컬이 멀게 들리는 게 고질적인 약점이었죠. 마크6는 하만 타겟 플랫에 가까운 수준으로 중고음이 상당히 보강되었습니다. 덕분에 기존보다 보컬이 또렷해진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되네요. 소니가 기존의 헤드폰을 개발할 때에는 협업 대상이 소니 그룹 내의 스튜디오로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크6는 전 세계의 다른 스튜디오들과도 협업하면서 소리를 튜닝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소리 튜닝이 상당히 플랫하게 바뀌었네요. 전 세계 누가 들어도 무난하게 좋은 소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레퍼런스 사운드에 가까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드라이버 설계 개선은 초고음 재생 성능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가청 주파수 내에서도 초고음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초고주파 재생 능력은 드라이버가 작을수록 유리한데요. 드라이버 구경이 같은 기존 마크5보다도 초고주파를 확실히 더 잘 재생합니다. 귀로 들리지도 않는 주파수까지 음질에 신경 쓰는 자세가 참 소니답다면 소니답네요. 이렇게 초고주파까지 실제로 재생이 돼야 LDAC 같은 고해상도 코덱을 쓰는 의미가 있죠.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체감적인 해상력에 중요한 10kHz 부근이 많이 처집니다. 큰 회사일수록 소리가 자극적이라는 소비자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고음을 깎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내리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다행히 초고음까지 재생 대역폭이 높아서 해상력이 실제로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고주파 외율은 마크5보다 저음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귀로 들리는 차이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비선형 왜곡은 귀로 느껴지지 않는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EQ를 적용하지 않는 기본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마크6가 기본 소리 튜닝 이상으로 크게 바뀐 게 EQ 기능입니다. 소니는 정통적으로 5밴드 EQ에 클리어 베이스가 추가된 구성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클리어 베이스를 빼고 EQ를 10밴드로 세분화했습니다. 매니아분들이 소리를 세밀하게 만지기에 확실히 좋아졌죠. 기본 소리 자체가 플랫해서 EQ 프리셋도 상당히 잘 먹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참고해서 원하는 값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게임 프리셋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띄네요. 제 추천 EQ는 늘 그렇듯이 실내에서 듣기 좋도록 세팅했고요. 중고음부터 고음까지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실외용으로 쓰실 분들은 여기서 저음만 좀 더 올려보세요. 한편으로 마크6에서 추가된 재미있는 기능이 청취 모드인데요. 기존의 360 리얼리티 오디오는 특정 앱에서만 쓸 수 있어서 실제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앱 제약 없이 360 리얼리티 오디오를 느껴볼 수 있도록 헤드폰 자체적으로 영화관 모드를 지원하네요. 영화관 이외에도 카페나 거실 같은 실제 환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음악을 듣는 느낌을 다양하게 재현해줍니다. 이 청취 모드 기능은 요즘 업계에서 유행하는 공간 음향과는 결이 좀 다르고요. 카페나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거기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재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크6 구입 전에 청취 모드 기능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추천 EQ와 영화관 모드를 적용한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세부적인 음질 특성들은 궁금하신 분들만 보세요. 최대 출력은 기존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음량 확보는 충분하고요. 소리가 새는 누음도 마크5와 비슷하게 적은 편입니다. 마크4와 비교하면 누음은 확실히 적죠. 코덱에 따른 소리 차이는 가청 주파수 내에서는 체감상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LE 오디오로 연결하면 소리 왜곡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헤드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LE 오디오 세팅 문제니까 참고하시고요. LDAC 코덱은 최대 음질 설정에서 애플 AAC보다도 음질이 좋아지네요. LDAC 연결 우선 설정에서는 왜곡이 좀 높아지지만 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LDAC 음질 우선 96kHz 샘플링 설정에서는 고음이 실제로 48kHz까지 재생이 되고요. 48kHz 샘플링 설정에서도 다른 코덱들보다 초고주파 대역이 높습니다. 물론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초고주파 재생 성능은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운데요. 마크6가 진정한 의미에서 고해상도 오디오를 지원하는 무선 헤드폰이라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돼야 하이레도 딱지를 진짜로 붙일 자격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3.5mm 아날로그 입력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전원을 꺼도 유선 재생이 되는 헤드폰은 1000X 같은 급에서는 요즘은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원을 끄면 원래 의도된 소리 튜닝이 다 틀어지니까 어디까지나 비상용이죠.
유선 연결도 전원을 켜면 원래대로 소리 튜닝도 적용되고 소음 제어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아날로그 입력 소스가 고해상도면 실제로 초고주파 출력도 제대로 되네요. 지금까지 소니 WH-1000X 마크6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마크6가 출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써보면 그 가격이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디자인부터 차음성과 음질까지 모든 면에서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헤드폰을 찾는 분들이라면 가격 상관없이 확실히 좋은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니 1000X 중에 가격 상관없이 하나만 선택하라면 마크6가 정답인 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크5가 실사용 용도로는 마크4 대비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마크4를 쓰고 있었는데요. 마크6는 리뷰 테스트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크4가 초저음 차음성이 좋은 장점 하나만큼은 여전히 현역이네요. 5년 전에 출시된 마크4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명기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헤드폰을 거의 비행기나 대중교통에서만 쓴다면 마크4도 여전히 좋은 선택이고요. 가격을 위해 성능을 타협할 수 있고 통화 품질이 중요하다면 마크5도 여전히 선택할 만합니다. 이상 아리지널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